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니체의 말 2입니다. 뿌리들이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다. 1844년 독일 레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 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였으며 바그너와 쇼펜하우어에 심취하였다. 1869년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 문헌학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872년 처녀작 비극의 탄생을 발표하였다. 1879년 건강 악화로 교직에서 물러난 후 10여 년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를 여행하면서 요양과 저술에 전념했다. 1889년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병고에 시달리다 1900년 바이마르에서 생을 마쳤다. 유럽 문화와 사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통렬한 비판, 영원 회귀, 힘의 의지 등 날카롭고 독자적인 사상으로 하이데거를 비롯한 20세기 철학자들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작으로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을 넘어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반시대적 고찰 등이 있다. 니체의 말 일권에 흐르는 사상이 자신에 대한 존경심, 삶의 기쁨, 자기 극복이었다면 이 권의 기저에는 삶의 창조, 고난의 수용, 높은 것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1장 세상에 대하여, 2장 인간에 대하여, 3장 자신에 대하여, 4장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5장 지성에 대하여, 6장 말에 대하여, 7장 마음에 대하여, 8장 삶에 대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의 주체를 잊지 마라. 세상의 상식, 도덕, 양심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욕망을 억누르라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건 괜찮을까,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실제 행위를 하는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점이다. 규범이나 도덕, 상식 따위의 잔소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굳건히 관찰해 나가라. 그러는 동안 방해가 되는 것,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연히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그저 굳게 결심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그 무엇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의 렌즈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렌즈처럼 앵글에 비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투과시키지는 않는다. 가령 석양에 물든 산자락을 넋을 잃고 바라볼 때도 자연의 풍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는 마음을 비우고 본다 생각할지라도 실상은 바라보는 대상 위에 영혼의 얇은 막을 무의식적으로 덮어 씌운다. 그 얇은 막이란 어느 사이엔가 성격이 되어버린 습관적인 감각, 찰나의 기분, 다양한 기억의 편린들이다. 풍경 위에 이러한 막을 얹고 막 너머를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즉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란 이미 그 사람의 일부이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란 형태가 없다. 사람은 시각적인 정보로 사물을 분류하는 것에 능하고 또 익숙하기에 형식이라는 틀을 만들어 그에 맞추는 사고방식을 한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일종의 형태를 끄집어내어 분류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인공물이 아닌 자연을 유심히 바라보라. 자연에는 형식이 없다. 내면도 외면도 없다. 내면은 외면으로 통하고 외면은 또 내면으로 통하여 모든 것이 이어질 뿐이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형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 즉 있는 그대로의 세계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에
인간이 규정해 놓은 질서로 분류할 수 없다. 사람은 들쭉날쭉 변모를 거듭한다. 사람은 저마다 성격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개인 고유의 특성이기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고작 수십 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의 수명, 그 중에서도 단기간에 겉으로 드러난 성향과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마치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금세 수긍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을 테니까. 이렇듯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그날그날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기회와 마주치는가에 따라 들쑥날쑥 변모한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심리.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은 일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무력하다는 고통, 충실감이 결여된 대한 비관 등 갖가지 불평과 울분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시샘과 질투를 누그러뜨린다. 타인의 온갖 불행과 실패를 빠짐없이 기억해두고 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기에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위안 삼는다. 늘 아래만 바라보며 누군가의 불운이나 불행, 약점을 찾는다. 그렇기에 그들의 기쁨과 슬픔은 삐뚤어져 있다. 전적으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려진 판단이기에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기 위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재능만으로는 평탄한 길에 비쭉 튀어나온 바윗돌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한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인간으로서의 순수성이다. 타인의 어떤 면을 볼 것인가? 타인의 약점과 속임수를 재빨리 알아챈다. 누군가의 비겁함, 야비함이 곧잘 눈에 들어오며 사람의 언행에는 모종의 의도나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사람 안에 있는 인간적인 위대함을 순수히 알아차린다. 타인의 훌륭함에 자연스럽게 감응하고 타인의 허물에 민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결점은 애교라 여기며 포용한다. 그대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혹은 무엇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약속한다는 것, 우리는 약속을 한다. 약속의 내용을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사실 말은 부질없다. 진정 약속한다는 것은 자신이라는 온전한 인간과 상대라는 온전한 인간이 뒤섞이는 일이기에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무엇을 하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수긍할 만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함이다. 전력을 쏟지 않고 얕은 꾀를 부리는 것,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 방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도 의미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안다는 것 혹은 인식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낡은 것의 선반에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의 선반에 올려놓고 일단 안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 새로운 것을 알기는커녕 인식하기도 어렵다. 그렇기에 사람은 정말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 지혜는 분노를 진화한다. 지혜롭지도 현명하지도 않은 자의 특징은 이러하다. 곧잘 화를 낸다. 가감없이 울분을 드러낸다. 불평, 불만이 많다. 초조해한다.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러나 지혜가 깊을수록 분노와 울분은 사그라진다. 우리는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지식이라는 것은 정작 사회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당연한 말이다.
고작 몇 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란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실상 학습의 효과는 다른 데 있다. 바로 능력의 단련이다. 열심히 조사하는 힘, 추리 혹은 추론하는 힘, 지구력이나 인내력,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힘, 가설을 세워보는 힘, 학습을 통해 이 같은 다양한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다. 이렇게 경험으로 체득한 능력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도움을 준다.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는가? 더는 침묵이 용인되지 않는 바로 그때 말해야 한다.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 자신이 이미 극복한 일만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해야 한다. 상대를 상처 입히고 싶다면 무엇을 위해 상대를 헐뜯는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인가?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굳이 입을 더럽혀가며 목청 높일 것도 없다. 과장조차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말로 다하지 못한 것. 마음속에 담긴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해도 그 전부를 말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체험한 것을 아무리 묘사하려 해도 어느 한 구석에는 석연치 않은 찜찜함이 남는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많은 단어와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실제 하는 모든 것을 완벽히 표현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말은 그저 평균적인 것, 중간 정도 되는 것, 핵심 의미를 대충 파악할 만큼만 상대에게 전할 뿐이다. 듣는 이 또한 대략적인 것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흘러 과거에 들은 것들을 직접 체험할 때에만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피로의 위험성. 피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심각한 위험을 가한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평소 사소하게 치부했던 것들도 유난히 큰 문제로 다가온다. 피곤이 극에 달하면 이미 충분히 극복한 사안조차 우리를 무너뜨린다. 피로가 우리의 감정과 판단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뭔가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본래의 자신을 회복하기까지 안전한 공간에서 느긋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어떤 판단이든 색이 묻어 있다. 많은 이들이 공정한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운운하지만 정말로 무색 투명한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판단은 대개 당사자의 선입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시대와 문화의 도덕관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것이 아무리 일반적이고 학문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급류에 지적의 밭을 일구는 아둔한 사람이 있다. 혹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분화구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자신의 급한 성미, 언젠가 되갚아 줄 것이라는 복수심, 오로지 정욕에만 치우친 욕망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고 큰일을 이루려는 자나 프로가 되려는 자도 똑같이 어리석다.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 행복하다 느끼는 것을 세상 물정 모르는 이의 천진함, 무언가 경박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혹은 행복이란 결코 자신의 손에 닿지 않는 가공의 존재라 믿기도 한다. 이러한 자들은 누군가가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강력하게 부정한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작은 결점이나 불만, 성가신 일들을 다시금 몰래 헤아려 본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내는 여로. 체험은 좋은 것이다. 겁내지 말고 부딪혀라. 관광객처럼 구경만 한 채 그곳을 떠나지 마라. 몸과 마음으로 깊게 체험하라. 단 그저 경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체득하라.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라. 아니,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다. 자신의 것이 되었다면 남김없이 모두 활용하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인생은 그대 자신이 끝까지 살아내는 기나긴 여행이므로. 용기가 가치를 창조한다.
용기가 가치를 창출한다. 젊은이는 고뇌한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좋은 것은 용기이다. 용기만이 모든 가치를 창출한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용기 있는 자만이 개척할 수 있다. 참고 견디고 극복한 후 승리를 부르는 것은 언제나 용감한 자들이었다. 젊은이여 용감하라.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만큼 용감하라. 행위가 운명을 낳는다. 운명을 만드는 것은 무형의 기이한 존재가 아니다. 그 행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까지 했는가, 중도에 포기해버렸는가,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받아들였는가, 도망쳤는가, 버렸는가, 주었는가와 같은 행위가 사건을 만든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음 운명이 복잡하게 얽혀들어 간다. 그렇기에 다음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스스로가 초래한 운명일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 다른 운명적 사건을 낳는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